조직검사에서는 a few atypical cell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암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atypical 글랜드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유관소견은 암인데 조직검사에서 atypical 나오면은 암으로 설명하면 C코드가 붙는 거고요. atypical 셀로 설명하면 K코드가 붙는 거라 모든 건 똑같지만 비용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암은 암으로 부르고 암이 아닌 것은 암이 아닌 것으로 부르기 때문에 일단 K코드로 진행을 하였고요. 조직검사 재검에서는 튜뷸라 아데노카시노마 poorly differentiated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atypical 글랜드였기 때문에 ESD를 계획하였는데요. 조직검사에서 함몰용 위암이고 poorly differentiated 아데노카시노마가 나왔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ESD를 그냥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술로 계획을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한 함몰용 위암이고 poorly differentiated 아데노카시노마가 나왔기 때문에 수술을 추천하였고요. 수술 결과는 SM2까지 인베이전 되어 있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위암이었습니다. 수술 후 첫 추적 내시경 검사에서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와 렘넌트 스토막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요. 수술 후 두 번째 내시경에서 위 내에 많은 바일 틴지드 푸드 머티리얼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 펠로우 선생님께서 열심히 관찰을 하셔서 렘넌트 스토막 캔서를 발견하셨습니다.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확인되었고요. 수술을 시행하였고 세로사까지 인베이전 되어 있는 T4A 크기는 내시경 유관소견에 비해서 더 큰 6.0cm 캔서가 나왔고 림프절 전이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첫 수술 이후에는 depth of invasion이 SM2고 림프절 전이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치료를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수술 1년 정도 후에 발견된 렘넌트 캔서는 AGC였고 림프절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 환자에서 ESD 인디케이션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서브토탈 게스트록토미 대상 위암 환자에서 잔위의 관찰은 매우 중요하다. 이 환자도 전정부 위암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잔위를 열심히 관찰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렘넌트 캔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잔위암은 종종 내시경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례이고요. 프록시말 스토마 캔서는 내시경 관찰이 어렵고 유관소견보다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수술 후 내시경은 음식물, 점막의 부종과 발적으로 자세한 관찰이 어렵지만 질병 발생 시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록 약간의 음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보이는 한 최대한 자세히 검사하려는 내시경 의사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잔위암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술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후에 발생한 암을 잔위 신생암, 10년 이내에 발생한 암은 처음 수술 시에도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암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잔위 유자암, 잔위 재발암으로 나뉘고 있고요. 유자암과 재발암은 위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는 흔히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남이 생길 수 있지만 상당한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치료는 원인은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치료는 수술을 하면 되는데 최근은 ESD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에는 적지 않은 합병증이 따르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냥 토탈 게스트렉토미보다 컴플리션 토탈 게스트렉토미는 훨씬 어렵고 힘들고 합병증이 많은 수술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잔위 신생암
55년 전 궤양 수술했던 분의 아나스토모시스 캔서였습니다. 25년 전에 조기위암 수술한 환자의 아나스토모시스 캔서입니다. 잔위 신생암. 수술 8년 후 렘넌트 스토막에서 발견된 위암입니다. 8년이니까 8년 전에 과연 암이 있었을까 의심이 되지만 하여튼 분류상은 세포 하나라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해가지고 잔위 유자남. 수술 5년 후 발생한 잔위 유자남. 잔위 재발암은 아나스토모시스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그널 링셀 카시노마 7cm짜리 수술을 했고요. 리섹션 마진은 프락시멀리 3.3cm가 나왔는데 3년 후에 작은 시그널 링셀 카시노마가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에 생겼습니다. 리섹션 마진이 부족해서 생긴 것 같진 않지만 일단 위치가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이므로 잔위 재발암으로 하였습니다. 프락시말 스토막 캔서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고 스트릭처가 있어서 발룬 다이라테이션을 하고 그 이후에 관찰을 하였을 때 작은 위암이 발견된 예도 있습니다. 프락시말 스토막 캔서를 수술하면 죄송합니다. 디스탈 스토막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의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 프락시말 게스트렉토미 이후에는 렘넌트 스토막을 잘 보기 쉬우나 최근에는 프락시말 게스트렉토미 with 더블 트랙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렘넌트 스토막, 즉 디스탈 렘넌트 스토막의 관찰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는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잔위암이 발생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니어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했을 때 렘넌트 스토막이 적지만 그 적은 렘넌트 스토막에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화기학회 공식 학회지가 거트앤 리버입니다. 오늘 소화기학회 회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 좌장을 봐주고 계시는데요. 거트앤 리버 1권 1호 두 번째 실었던 논문이 저희 병원의 렘넌트 게스트릭 캔서 증례입니다. 1권 1호 첫 번째 논문으로 싣고 싶어서 학회지 기획 단계부터 논문을 제출했는데요. 식도암 증례가 있어가지고 순서상 식도가 1번, 저희 논문이 2번이 되었습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던 논문인데요. 잔위암이었습니다. 잔위 유자암, 잔위 재발암을 구분하였고요. 나이는 재발암이, 즉 아나스토모시스에 생긴 암이 좀 더 젊은 나이에서 발생하였고요. 좀 더 심한 경우 AGC가 재발암이 맞았고 병리학적 소견에서도 나쁜 인자가 많았으며 잔위 유자암에 비해 잔위 재발암의 경우가 서바이벌이 훨씬 나빴습니다. 잔위 신생암, 즉 수술한 지 10년 이후에 생기신 분들은 양성, 악성 골고루 다 있었고요. 병리학적 소견도 다양하게 보였고 잔위 신생암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암보다는 예후가 나빴고 오리지널 디지즈, 10년 전에 했던 수술이 양성이든 악성이든 상관없이 서바이벌은 비슷하였습니다. 당시 잔위 유자암은 잔위 재발암에 비해 엘리베이트 타입 많고 웰 모더레이트가 많으며 심달도가 낮고 수술 후 생존율이 좋았다. 즉 아나스토모시스에서 떨어져 있었던 잔위암은 잘 치료할 수 있었으나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에서 발생한 잔위 재발암은 예후가 나빴다라고 보고하였고요. 잔위 신생암은 대부분 진행성 위암이었으며 처음 병변이 악성이었던 환자에서 처음 병변이 양성이었던 환자보다 수술 후 잔위 신생암 발생까지 기간이 짧았으나 예후는 차이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잔위암이 조기위암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을 하는 의사들이 잔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거트앤 리버지 논문 언급되지 않았던 잔위암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합부에 많습니다. 듀오데널 얼서 수술 30년 후 렘넌트 스토막 캔서가 문합부에 발생하였고요. 수술은
12지장을 포함해서 이런 양식으로 컴플리션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하게 되고요. 5.5 곱하기 3cm 크기의 서브세로사까지 인베이전 되어 있는 어드밴스드 게스트릭 캔서였고 림프노드 4개 전이가 있었던 증례입니다. 주로 이런 식입니다. 조기에 발견된 예가 생각보다 적고요. 최근에는 간혹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에 떨어진 고위에서 조기 위암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35년 전 궤양으로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했던 환자이고요.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보고도 발견하지 못하는, 보고도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시당초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가 찌글찌글하기 때문인데요. 위암 수술 7년 후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에 암이 발견됐던 경우인데 12개월 전에 마지막 내시경을 하였는데 그때도 찌글찌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단한 위암과 12개월 전에 진단한 위암을 보면 모양에 대단한 차이는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12개월 전에 위암을 진단할 수 있었을까?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하튼 다행히 최종 결론은 2.6cm 캔서였고요. depth of invasion은 제법 깊었지만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화생성 위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선생님들 암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나스토모사이트에 좀 화생성 위암이 조금 약간 많이 불규칙하다 이런 정도의 임프레션일 수 있고요. 저도 조직검사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직검사해서 poorly differentiated 아데노카시노마가 나왔고 수술을 하였더니 의외로 6.4cm 큰 암으로 나왔습니다. 길이는 6.4cm인데요. 폭은 1.8cm, 즉 아나스토모시스를 중심으로 삥 둘러서 발생한 종양이었다는 뜻이고요. 살짝 매핑을 해보면 이런 양상으로 암이 있어서 길고 좁은 그런 암이었습니다.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 가늘고 긴 언디퍼런시에이트 캔서,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와 구분이 어려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껏 해야 맥시멈 2cm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수술을 하였더니 9.3cm가 나왔습니다. 즉 종양이 있는 부위 여기까지 앞 증리와 비슷하게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를 중심으로 옆으로 길게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디악 캔서도 종종 많습니다. 렘넌트 스토막에 카디악 캔서가 종종 발견되는데요. 렘넌트 스토막 중에는 하이바디 레서 커버처가 내시경 관찰이 좀 쉬운 편이니까 많이 발견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카디악 캔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렘넌트 캔서의 일반적인 특징인 건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여하튼 카디아 주변의 캔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위암 중에 가장 어려운 위암, 왕중왕. 제가 지금까지 위암을 놓쳐서 크게 스스로 마음 상했던 경우가 2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렘넌트 게스트릭 캔서 중 보만 타입 4였습니다. 보고도 놓치는 암, 보이지 않는 암, 조직검사에서 안 나오는 암, 암 중에 암, 우리 내시경 하는 의사들이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는 암, 이 암이 보만 타입 4 of the remnant 스토막입니다. 이 환자도 렘넌트 스토막 보만 타입 4였는데 이미 진단 당시 콜론 인발먼트가 있었습니다. 보만 타입 4 of the remnant 스토막 늘 보는데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7번째 이자 마지막 특징은 EB 바이러스 감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EB 바이러스 포지티브 렘넌트 스토막 캔서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환자는 다행스럽게 위암 수술 후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 캔서 의심으로 오셨는데 열심히 조직검사하고 팔로우업을 했었는데
CMV 포지티브였긴 하지만 캔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CMV 가스트라이티스였던 증리였습니다. 잔이암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냥 수술하시면 됩니다. 잔이암의 외과적 치료는 문합부를 포함한 잔이 전체를 앙블록 리섹션 해야 되고요. 처음 수술할 때 림프절을 어떻게 떼느냐에 따라서 잔이암은 수술을 할 때 림프절이 뭐 5개, 10개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가능한 많이 절제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번호 림프절들이 포함되는 게 좋겠다. 특히 식도에 침범이 있거나 카디악 캔서인 경우는 로우 에스파지알 림프절까지 절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패턴을 이제 분석한 건데요. 이걸 다시 그림으로 보면 카디아 주변까지 돼 있으면 1번, 2번, 19번, 20번, 그 다음에 로우 에스파지알 111번, 110번 여기까지 수술을 해주는 게 아이디얼한데 사실은 이런 림프절 떼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서전들이 좀 열심히 해주시면 환자의 서바이벌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잔이암도 ESD가 가능합니다. 물론 잔이암도 ESD가 가능하고요. 근데 잔이암 ESD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트 타입이라 뭐 그냥 해볼만 하다 했지만 SM 인베이전 나온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꼭 환자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의 난이도는 뭐 당연히 어렵지요. 당연히 어렵지만 ESD 많이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위치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적절히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치료하고 있고요. 딱 아나스토모 사이트에 놓여 있다. 이 경우는 ESD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뭐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나 아데노마 정도 소견이지만 조직 검사에서 well differentiated 아데노카시마 나왔던 이 환자는요 상의해가지고 아블레이션 치료를 하였고요 수년 이후까지 재발이 없었습니다. 암만 있는 게 아니고 선종도 있습니다. 잔위선종, 그래서 잔위선종이었는데 물론 잔위선종 단계에서도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암이 안 나와서 팔로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암이 나와서 그때 이제 의뢰됐던 경우고요. 그래서 ESD로 치료했던 경우입니다.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애매하면은 아블레이션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잔이 신생암, 잔이 유자암, 잔이 재발암 이런 3가지 종류의 잔이암이 있다는 거 그리고 치료는 수술로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열심히 관찰해서 작을 때 발견해 주시면 내시경 치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반적인 아웃컴은 위에 다른 부위에 있는 위암의 내시경 치료와 비슷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